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결국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준에서 특별히 뭔가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어쨌든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미국도 어떤 국민들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악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그 연준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뭔가 악재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대화가 없다, 뭐 북미 대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미국과 대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실은 뭐 나라라고 보기도 어렵죠. 거의 뭐 국제적인 깡패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짓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핵을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짓들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하고 굉장히 잘 지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초기에 굉장히 위태위태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원비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비어가 북한에서 여행을 갔다가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을 김정은을 제거할 그런 계획까지 세웠었던 게 결국은 뉴스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태로운 흐름이었는데 트럼프가 너무 그냥 대통령 하는 동안에 쇼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역시 그 정치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대통령들이 재임을 하는데 트럼프가 결국 재임을 못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죠. 북한하고의 관계도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쇼맨십만 발휘하다가 끝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약간 그 트럼프하고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공화당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진보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은 행동을 합니다. 오바마가 후세인을 죽였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후세인이 아니죠. 예, 빈라덴이죠. 빈라덴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이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미국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정책도 그렇게 아주 매끄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처럼 뭐 유하게 그냥 그 대충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북한도 선제적으로 이런 좀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추가 상승, 상승 마감 오늘 둘 다 좋았어요. 코스닥의 등락 원인은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의 흐름이라고 나왔는데 제약 업종의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타 서비스 업종 쪽에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좀 움직여지면서 시장이 움직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 어제 좋았죠.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던 모습입니다. 자, 특이상 코스피는 서비스업이 강세로 보였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 업종인데요. 역시 테마주들이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했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도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었는데 결국 어제 아랫꼬리,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죠. 예,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제약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서비스 업종,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여줬고요. 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오늘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중에는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원인은 이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이 초반부터 흐름이 괜찮았었던 모습이고요. 미국이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죠. 엄청난 강세예요. 그에 비하면은 한국 시장은 약하죠. 한국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고 고점에서 움직여주고요. 아직까지도 이 고점을 한 번 정도 뚫어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는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특징적인 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좋았는데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업종이 상승을 하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인데요. 테마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가지 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한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들이 움직였었던 모습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닌데 어쨌든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혼자서 매매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날리기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매매해가지고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이고요. 또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흐름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참 좀 그 애매한 게 아쉬운 게 그동안 이제 그 무료 체험 서비스를 했는데 무료 체험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 이벤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분들은 모든 걸 3일 동안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내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또 결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오히려 이제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뭐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또 수익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좀 아쉽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흐름은 괜찮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는 뭐 제대로 수익이 한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면은 결국은 수익이 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는 마감이 됐고요. 결제자 추가일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월 31일까지 한 달에 5일씩 플러스가 되니까 꼭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일요일에 게시가 되고 있고요. 4일 열람권이 5만원에 이거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하나씩 또 꼽아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네이버, HLB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이버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홀딩했다가 매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부담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던지고 또 적당히 던지고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고 그런 게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HLB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괜찮죠. 그런데 역사상 최고가예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저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를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확실하게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제가 HLB라는 이 종목을 오늘 꼽아봤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에요. 이날 악재가 나왔었죠.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습니다. 거의 5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고요. 아니면 그만이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없는 분들도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나 이런 쪽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하지만은 역시 뭐 코스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위 종목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슈로 계속 움직여주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료 매매 결과 상황에 따라 공개와 결정. 자, 부광약품 이트론 하이로닉 포스코 강파는 수익 매도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유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추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종목을 추천을 하면은 뭐 짧게 숫두는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부광약품. 자, 이 종목은 어제 10% 수익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수익을 거뒀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매매로 이 종목은 15%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어제는 자, 하이로닉, 포스코 강판 두 종목 매도했는데 오늘 조금 더 가긴 했는데요. 하이로닉은 뭐 짧게 한 4% 정도 수익 매도를 했고 포스코 강판은 역시 6% 정도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늘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또 신규주를 추천을 했는데 매수되고 나서 적당히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괜찮은 흐름이고요. 최근에 추천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신규주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날부터 추천을 했어요. 이날이죠. 10일 금요일부터 추천을 했는데 11,7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종가에 매수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날 안 잡혔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매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수가 안 되고 결국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뭐 선택하는 이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 종목은 자, 여기에서 본전 매도를 시켰어요.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아주 단기에 흐름을 보고 추천을 했는데 안 가니까 종목 교체를 하려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요일에 반등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종목의 선택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한일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 종목도 이쪽에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중기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요. 단기 종목들도 계속해서 추천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 종목이나 이쪽에서는 좀 큰 수익을 노리는 상태고요. 단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뭐 5%든 10%든 아니면 20%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30%든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누적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고점 혼조세를 유지한다. 2900선을 주목하자. 어제 말씀드렸었죠. 파생은 단기는 양방향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물은 지금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정치인 테마 그리고 단기에 강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가 뭐 크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최소한 좁은 박스권에서는 움직이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뭐 이 정도 박스권을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 같은 경우에 위아래 걸치면은 반대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중에는 양방향 단타가 다 가능합니다.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반대쪽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적당히 이용을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들 위주로 테마주들 위주로 눌림목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농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18일 1, 2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